4분기부터는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 25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 1, 2분기 요때는 대부분 좀 익절을 좀 할 생각이에요. 제가 장기 보유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3개에는 이건 안 팔고 한 20년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뭐 요때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뉴스들 나온 것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전문가들이 뭐 코인 쪽에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인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죠.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은 대체로 좀 상승을, 강력한 상승을 바라보는 뷰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트겟의 뭐 수석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라이언 리라는 분인데, 리? 한국 분이신가? 중국이나 한국 뭐 이쪽 분이시겠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런 뜻이겠죠. 비트코인은 시기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10월 셋째 주에서 11월 사이에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리테스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가 한 73,000 뭐 몇백 요 정도 되잖아요. 요거 돌파한다는 뜻은 74,000달러 정도 된다는 뜻이죠. 74,000달러 정도 되면은 이제 1억이 살짝 넘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김프가 안 낀다면 요새 달러 가격을 한 1330원이라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1억이 안 되네요. 네, 대략 한 1억 돌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고가 쓰는 거 한 1억 돌파인데,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다시 1억을 돌파하면 내가 투자 시장을 떠났던 코인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뛰어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코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온 것 같아서 다 떠났다가 1억을 다시 돌파하면은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나? 그럼 투자해야지 하고 좀 다시 많이 돌아오실 것 같아요. 물론 돌아오신 다음에는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분들이 돌아오시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6%에서 8% 정도는 김프가 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새 좀 신기한 걸 보면은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고, 빗썸에도 상장이 되고, 코인원에도, 테더가 다 상장이 됐잖아요. 테더 상장 때문에 그런지 김프가 확실히 좀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김프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업비트에서 김치 프리미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테더 가격 쌀 때 샀다가 테더 가격 비쌀 때 팔았다가 요것만 계속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김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김프를 누군가 가져간다는 소리는 김프를 계속 없앤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김프가 예전 장만큼, 예전 장에는 뭐 한 20% 낄 때는 뭐 너무 많았고, 진짜 많이 낄 때는 김프가 40%씩 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런 일은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테더를 상장시켰기 때문에 예전엔 김치 프리미엄 투자하는 게 되게 좀 복잡하고 귀찮았어요. 해외 거래소 이용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귀찮은 게 좀 다 없어져서 김프가 예전처럼 많이 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암튼 한 74,000 정도 되면 1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다시 나갔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한 요 사이에 1억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뭐 저도 조심스럽게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 한 달 내로 1억이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는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1억이 우리가 진짜 시간이 꽤 됐거든요. 네, 1억이 3월 달이었잖아요.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다음 달이 된다고 치면 한 7개월이잖아요. 요 정도면 네, 충분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은 것 같고, 이제 좀 상승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 1억 돌파한 다음에 좀 조정이 세게 있을 것 같아요. 1억 간 다음에는
조정이 좀 세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때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이때 좀 트레이딩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느낌으로는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막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미국 지수는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뭐 그날 바로는 모르겠지만 한 11월에는 그래 상승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뭐 ETF 자금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한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 연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막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6만 5천 찍고 이렇게 빠졌듯이 또 7만 찍고 또 빠지겠죠. 또 7만 3천 찍고 또 뭐 크게 빠질 수 있고 그다음 또 올라가고 요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험난함을 다 이기고 지켜낸 사람들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4분기가 늘 좋았거든요. 2012년, 16년, 뭐 20년, 24년 그래서 올해도 좋지 않을까 뭐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암호화폐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렉트 캐피탈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요? 사실 저는 뭐 포물선 패턴 같진 않은데 네, 요거 최근에 요때부터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좀 크게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하잖아요. 지금 뭐 요때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래도 한 22% 정도 올랐네요. 네, 꽤 많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은 앞으로는 좀 포물선처럼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4분기가 중요하냐면 진짜 역사적으로 그때 좀 올랐을 때가 많거든요. 인덱스로 좀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2016년에 4분기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타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입니다. 2017년 될 때까지 엄청 올랐죠. 물론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가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게 2016년의 4분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0월 초부터 연말까지면 이때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한 67%가 올랐어요.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20년에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는 무려 한 200%가 올라갔네요. 보시면 여기 포물선이 보이시죠? 네, 여기도 포물선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2016년의 모습이고요. 특히 2020년엔 진짜 드라마틱했죠. 이때 보시면 4분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분기부터는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 25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 1분기에는 한 3월이나 6월쯤 1, 2분기 요때는 대부분 좀 익절을 좀 할 생각이에요. 제가 장기 보유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3개에는 이건 안 팔고 한 20년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뭐 요때부터 시작해서 네,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은 25년에 연말까지 내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26년 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상승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면은 한 4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진 않습니다. 4억 넘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요쯤에서 한 2억대 정도? 한 2억 정도라고 할게요. 2억 정도는 충분히 이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 대비해서 2억이 되면은 한 2배가 훨씬 넘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8,500만 원인데 2.5배쯤 되겠죠.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6만 5천을 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쯤 됐으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조정받더라도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데 뭐 요 정도 걸렸다. 뭐 그런 뜻인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있는 해들, 요럴 때는 항상 뭐 신고점을 갱신할 때 뭐 요 정도 평균적으로 기간이 소요됐는데 지금 3월달 이후로 요 정도 소요됐으니까 좀 충분히 뭐 계속해서 상승장이 25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5년 11월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1년도의 차트거든요. 보시면 4월 달에 최고점이 나왔었죠. 6만 달러대. 지금 가격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진짜 찐 최고점은 한 11월쯤에 나왔거든요.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쌍봉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신민철 작가님도 예전에 고래동 공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쌍봉이 나올 만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2025년에 한 1, 2분기 한 3월에서 6월쯤에 한 14만 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르면 한 1분기나 2분기쯤에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이쯤에 충분히 한 2억 정도는 찍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뒤로 좀 조정이 크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붓다빔이라고 하죠. 5월 달에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5월쯤에 또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붓다빔처럼. 이때 좀 무서우니까. 이때 이전에, 25년 5월 전에, 일부는 좀 익절을 해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한 25년 말쯤, 또 한 11월, 12월쯤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는 한 2억 5천까지 정도,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만 불 근처? 한 18만 불이나, 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3개 빼고는 다 팔 생각입니다. 25년 중에. 그 다음에는 뭐 숏을 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요때 크립토 윈터 구간이 있겠죠. 그럼 뭐 또 천천히 27년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29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3개는 장기 보유 물량이니까 이때 익절한 돈으로 한 7개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2029년에 10개를 모으는 게, 제 목표이긴 하거든요. 2027년에 제가 매수해서 10개 되면은 이때 마지막으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딱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뭐 계좌 공개는 아예 안 할 생각이에요. 계좌 공개하는 게 좀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뭐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뭐 뻥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이때 10개를 모으는 순간에 제가 계좌도 한번 공개를 하고 처음이자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마지막 계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뒤로는 10개는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트레이딩 계좌는 뭐 전 보통 따로 두니까 현물 계좌에 10개 만든 다음에 아마 와이프 5개, 저 5개 뭐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다시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만 5천 뭐 다시 찍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는 괜찮죠. 나스닥도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큰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도 다시 오르고 그러다가 또 다시 빠지고 요게 좀 반복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네, 그런 차트 느낌입니다. 65,000 또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66,000원은 일단 좀 찍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나 미국 주식이 좀 이끄는 장이잖아요. 네, 현물 ETF가 좀 이끄는 장인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어찌됐든 5거래일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좋은 거긴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전통적인 그냥 방식으로 오르는 그런 불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현물 ETF가 좀 상승을 이끄는 장인 것 같고, 근데 본격적으로 기존의 암호화폐가 늘 그러했듯이 비트코인이 오른 뒤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기타 알트 친구들, 얘네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네, 요런 불장이 오면 예전 패턴 이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고 플러스 주식 자금들이 있는 거잖아요. ETF 통해서 들어오는 주식 자금들. 이런 게 합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유입 금액 자체는 이제까지의 사이클들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ETF가 모든 알트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랑 이더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2021년 장만 해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개 정도 있었대요, 알트가. 거기에다가 물론 뭐 상폐된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월드코인, 수익코인, 뭐 세이코인, 뭐 기타 등등 무슨 뭐 각종 고양이, 강아지들 뭐 아무튼 엄청난 알트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알트 시장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상장이 너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유입 금액이 엄청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쫙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를 알트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난이도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 중에서도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똘똘한 알트, 아주 좋은 알트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점점 그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이더리움도 ETF 상장이 됐으니까 이더리움 뭐 추가해서 한 솔라나 정도까지 비트 위주로 투자하시고 이더 솔라나까지 요 정도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한동안은 주식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가 갑자기 뭐 블랙스완 같은 악재가 나타나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스완 같은 악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랑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무섭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일단 좀 삭제된 거잖아요. 네, 저희 뭐 톡방에서 받은 건데 보시면은 2분기의 실질 GDP 확정치죠. 확정치가 3%예요. 네, GDP 성장 3%가 되는데 경기 침체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나 GDP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근원 PC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뜻이죠. 2%대니까.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잖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실업 청구 건수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4.3까지 올랐었던 게 지난번에는 4.2%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잘하면 뭐 똑같거나 한 4.1%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면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뭘로 봐도 좀 여기까지 보면은 좀 골디락스 분위기거든요. 주식도 좋고, 네, 덕분에 코인도 좋고, 약간 요런 분위기긴 한데, 근데 투자라는 게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한데,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 같은 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월 5일 같은 갑자기 뭐 이상한 악재가 나와서 뭐 또 팍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5일에 49,000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이 어느덧 65,000달러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것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내하면 비트코인으로 돈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다.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다 푸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답이 뭐 명백하게 딱 1번이야. 근데 너무 쉬우면은 자칫 자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자기 함정에.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 이건 너무 쉬우니까 함정이 있을 거야 하고 막 찾아보고 그래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함정일 거야 하고 2번을 딱 썼는데 답은 1번인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좋을 리가 없어.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블랙스완, 내가 사는 순간 무언가 큰일이 터지면서 갑자기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아예 안 사고 그런 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뭐 가진 현금에서 10%만이라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있으면 그냥 보유, 홀드 쪽으로 가져가면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함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사실 사이클대로 계속 가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오른다고? 그렇게 뻔할까? 근데 그렇게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긍정주의자가 버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생각, 당연한 생각,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다들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죠? 오히려 이래서 이거 함정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저도 늘 하는 소리지만 여기도 좀 밑밥을 깔죠. 그래서 이렇게 좋을 거긴 하지만 강세 신호가 많긴 하지만 58,000달러까지는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저도 아까 한 6만 달러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있는 겁니다.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잖아요. 네,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너무 맘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좋구나 하고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돌파했네요. 1시간 봉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마감 했나요, 아까? 이야, 이거 66,000 오늘 찍을 수 있겠는데요. 66,000 오늘 꼭 찍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잖아요. 복 마감까지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복 마감이 되면 RSI는 복 마감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네, 되게 높죠. RSI. 거의 뭐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좀 조정 받으면서 RSI도 좀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거 갱신해도 RSI는 좀 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게 세게 걸리겠죠.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을 66K나 68K 요 사이에까지는 충분히 1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 걸릴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뷰일 뿐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